그러니까 이준석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의 방어선이 이제 한 3단계 정도 있는데 이 가장 이제 외곽에 있는 방어선이 네. 명태균과 이제 정치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안철수, 오세훈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냐. 차별화 전략 쓰는 거죠. 예, 이렇게 네, 얘기해요. 맞아요. 안다고 그래야지 왜 모른다고 그러냐. 이렇게 가요. 자긴 정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네. 요거는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는 거죠.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맞다고 막 합니다. 그 요게 이제 1차 방어선이에요. 2차 방어선. 1차 방어선인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맞는 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이준석 의원이. 왜냐면 요거는 자기가 불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좋죠. 그렇죠. 자기 이득이 되죠. 차별화되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를 까지. 안철수는 또 약간 바보라는 식으로 까지. 그렇죠. 왜 명태가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나경원도 까고. 그러니까 이게 1차 방어선이고 네, 2차 방어선은 뭐냐면 공천 개입이에요. 공천 개입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다가 요렇게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몰랐을지 몰라도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들과 따로 연락했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내가 모르는 일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능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공범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몰랐다. 몰랐는데 알아서 했을 거고 난 일임했다 이 논리거든 사실은. 그렇죠. 네, 무능의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공천 개입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태균에게 윤석열이 뭘 해줬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창원산단이 됐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처음에 방어를 합니다. 잘 몰라요. 네. 근데 3차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2차 방어선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 무슨 얘기냐면 3차 방어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3차는 뭔가요? 자기 전당대회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대표된 전당대회 그게 있잖아요. 3차 방어선. 요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거기에는 뭐 여론 조작 의혹도 또 너무 이제 포함될 수 심각해지니까. 있고 뭐 그렇죠. 요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의 이제 평론가로서의 그냥 뇌피셜 추론입니다. 네. 요 3차 방어선이 뚫리면 완전히 끝난다고 봐요. 이준석 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생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예. 그래서 왜냐면 이준석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은 그게 뭐 오세훈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자기 커리어와 자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자기의 커리어와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이랑 얽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명태균과 얽혀가지고 자기가 흠집이 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거는. 예. 하지만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인생의 시작은 물론 박근혜 비대위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본격적으로 확도갖고 지금의 지위에 오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당대표. 네.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하고 얽히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준석 현상. 그- 그때는 이준석 현상이라고만 불렀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 당대표 된 거. 이준석의 최대 자산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된 거. 당대표 된 거. 근데 그때 그게 이준석 현상이었고 이준석 돌풍이었던 이유가 또 뭐냐면 이준석이 자기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준석이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맨주먹으로 돈 한 푼도 안 쓴 건 아니지만 자기 표현으로. 뭐 슬림하게 해서 했다 이거지. 네. 그때 근데 당시에. 알고 보니 명태가 있었어. 명태. 일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렇죠. 근데 어.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뒤에서 여론조사 타닥 튀겨가지고 네. 요거 만들고 그러니까 여론 조성해주고 예를 들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심전심해서 둘이서 사진첩 찍고 네. 뭐 행복하고 네.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명태균 씨는 이준석 전당대회에 내가 이거 해줬어요. 네. 요거 가지고 요거 발판으로 그리고 자기 난 레퍼런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김종인도 연결해줬어요. 이거 네. 가지고 또 윤석열한테 접근하고 그렇죠. 요게 이해관계가 맞았고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 대선까지 왔다는 거지. 그래서 네. 이준석의 레거시 중에 전당대회를 내 힘으로 치러서야가 없어지면 이준석 의원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 하나가 없어지는 그러네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추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론가잖아요. 네. 평론가가 하는 일 뭐예요? 요 3차 방어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명태균 씨가 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준석하고 틀어져가지고 요 그렇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기 네, 시작하면 맞아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요걸 지키기 위해서는 2차 방어선을 다소 포기할 수도 있고 네.
2차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3차 방어선에도 좀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방어선을 지키다가 가끔 포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멘탈 무너질 때가 있어. 가끔 포기를 하고 이 그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이제 얘기를 그 한 녹취를 보면은 창원 산단 얘기를 줍니다. 예. 창원 산단을 파보라고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전당대회 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예요. 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전당대회 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기로 오지 말고 창원 저기 산단으로 가봐. 예. 근데 창원 산단 얘기로 가면은 반드시 윤석열, 명태균의 공천 얘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창원 산단이 뭐의 대가인지를 파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요 3차 방어선 전당대회를 지키려고 2차 방어선 공천 개입을 파는 거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대전제가 무너진다고 저는 보는 게 1차선, 2차선을 내다 버리는 순간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가 완벽하게 벌어져 버리면 자기도 명태균으로부터 어떤 폭로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전 다 맞다고 보고 이준석과 명태균의 특수성을 좀 봐야 돼요. 특수성. 그러니까 명태균이 안철수, 명태균이 원희룡 이거는 그냥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그냥 돈 때문에 내지는 영향력 때문에 그냥 한 거고 이준석과 명태균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유성? 그건 뭐냐면 명태균과 김종인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준석을 통해서 팔자 필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이 더 잘 되고 안 다쳐야 또 자기 이익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김종인과 명태균은. 근데 이제 명태균과 김종인은 약간 삐걱거렸던 이유가 이거는 이제 김종인이 막 명태균에 대해서 나 너 모른다. 미친놈. 넌 미친놈이다. 미친놈. 이러니까 명태균이 뭐야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막 열받아. 사망 선고. 그러니까 그 건드는 이유는 김종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마찬가지로 김종인 방어선은 버릴 수 있는 거지. 명태균 입장에서는. 근데 이준석과 명태균의 이 관계는 본드보다 더 끈적끈적한 접착성이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명태균이 빵에 가더라도?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은- 이제 변심될지 두고 봐야지. 지금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네. 프로젝트가 좀 망가졌어. 이제 상당히 망가졌어. 어려워진 어려워졌어, 거지만 이제는. 애초에 구상은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게 네. 맞았던 거야. 제 얘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영태균 씨의 구상은 뭐냐면은 네. 원래 구상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영선으로 일단은 뜯어먹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선을 뜯어먹고 김영선으로 창원 산단 해먹고 고까지만 해먹는 거야. 원래 윤석열 뜯어먹는 거는 그 최근에 한겨레 21 보도된 거 윤석열의 힘을 김윤석열 김건희 힘을 통해 가지고 네.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여론조사 해먹는 거. 여론조사를 해먹는데 네. 사실 근데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란 뭐예요? 네. 그냥 국민의 민심을 국민들의 생각을 그 정말 1.200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니, 여론조사는 여기는 윤석열을 3% 높여주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홍준표보다 높여주- 여론조사 가지고 타다닥 또 튕겨가지고 에. 다른 이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17% 나온다, 19% 나온다 할 때 명태균의 비선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에서는 25% 나오고 30%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비선 여의도 연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조사원이 아니고 조작원이지. 그렇죠. 조작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던 그렇죠. 건데. 고장난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거는 안 됐고 에. 김영선하고 그건 뭐가 무너졌고. 터져가지고 에, 김영선이 무너졌고. 다른 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에. 근데 아무튼 그건 그랬고 예. 일단은 김영선 6선까지 해가지고 예. 김영선을 뜯어먹는 걸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고 마무리 짓고. 김영선 7선은 이 정권이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예. 다음 정권에서 하는 거니까 7선은. 그 이준석 정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하고 요거는 같이. 국회의원으로 해먹는 건 요까지 하고 그렇죠. 이준석 정권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예.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지 이준석 그렇죠. 정권에서. 그거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요게 원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구속되시고 뭐 하면은 뭐 네. 잘 안 되겠죠. 아니 이제. 그래서 이준석과 처음에 명태균과 유일하게 우호 친선 관계를 지냈던 이유는 둘 사이에 명태균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또 이준석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둘을 끈끈하게 서로를 띄워주면서 그 명태균도 이러잖아. 이준석은 틀린 말 안 한다고. 이준석도 명태균은 맞는 말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우호 관계를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의 방어선을 치는 관계 속에서 명태균과 이준석은 한 몸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익결합이 지금 해체되는 거죠. 왜? 명태균 입장에서도 쥐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또 이준석이 뒤에서는 창원 산단으로 뿌리고 명태균을 또 뒤통수 친 게 지금 그렇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그 명태균도 뚜껑 열리는 거야 그치, 지금. 그치. 명태균도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예. 너 죽을래? 이러면 예. 되는 거야 명태균도.